안녕하세요. TV책방 목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한글날 지났는데요. 제가 네. 정말 기분 좋은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예요? 아니 요즘에는요. 왜 예전에 간판이나 브랜드명 지으면 네. 다 영어로 막 디자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한글이 대세래요. 좋은 변화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네. 저도 요즘 한글 참 예쁜 것 같아요. 모음, 자음 이렇게 나누어서 디자인한 것도 있고요. 사실 대학교에 가면 학생들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하는데 네. 거기에 한글로 쓴 글씨를 입고 다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조영대학의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글, 가나다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외국 배우들도 한글 쓰인 네, 맞아요. 문장 쓰인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다니고요. 한글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수성동에서 세계 네. 문자 심포지아라고 아, 세계에서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네. 다양성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축제였는데요. 네. 한글만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글이 중요한 것처럼 세계의 다양한 문자의 의미를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의 행사였는데 좋았습니다. 네, 너무 시기적절한 아주 네. 중요한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모신 이분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이 주제와 아주 관련이 깊으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글로 된 무엇 하는 분이시겠네요. 한글 주간에 다양한 이벤트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아주 적절하게 네. 좋은 저자를 잘 모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스스로 평가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네. 강원국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네.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께. 아,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책이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나왔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강연하고요. 요즘에는 좀 뭐 방송도 조금 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글쓰기 그리고 또 회장님의 글쓰기 이제 드디어 3부작으로 본인의 이야기 강원국의 글쓰기 이게 완전히 3부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없습니까? 이제 제가 제 어떤 글쓰기 경험으로 쓰는 책은 이걸로 이제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업에서 한 17년 이제 일한 걸 가지고 회장님의 글쓰기 썼고요. 청와대 8년 경험으로 대통령의 글쓰기,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인데, 이렇게 3부작을 쓰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글쓰기는 뭐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잖아요. 인기가 대단한데. 예, 이제 스테디셀러. 네, 그렇죠. 네, 스테디셀러. 반열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번 신간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베스트셀러. 네. 지난번에 비해서 네. 약간 겸손이 좀, 그게 완전히 빠졌죠. 이제. 네, 좀 이렇게 좀 겸손감으로 바뀌셨네요. 겸손을 제거했죠. 네, 예. 네.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인지 이렇게 3부작으로 자기를 이름을 대서 이렇게 딱 강원국의 글쓰기로 커밍아웃 한 것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아요.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쓸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예, 용감하게 썼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으니까요. 뭐 그동안 좀 어떻게 그 변화된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질문하고 책 얘기할까 봐요. 예. 청와대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뭐 강연도 한 1000여 회 하셨다고요. 예, 사실 뭐 강의 들어오는 거 한 절반도 못 해요. 네. 시간이 안 그러시죠? 돼서. 예. 요즘 유독 글쓰기 강의를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글쓰기가 다시 복고적으로 유행인가 생각해 보면 말하기가 너무 중심이었던 사회였고 그래서 글쓰기가 약간 외면받았고 또 이미지 중심 시대에서 글의 의미가 조금 소홀히 됐었던 것들의 반작용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엎치락뒤치락이에요. 말이 우위에 있던 시대 또 글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오래 사시면서 본인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하시려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한 말 그동안 이렇게 눌러왔던 말들을 이렇게 토해내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뭐 자소서라든가 네. 뭐 이런 또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글쓰기 강의가 많고 글쓰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본인의 명함을 건네시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작가 강원국 이렇게만 쓰셨잖아요. 그 이제 작가라고 쓴 건 이제 어디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데 없고요. 네. 그만큼 또 자유롭다는 거고 네. 사실 그런 거 한번 쓰고 싶었어요. 네. 사실 매일매일 그냥 제가 선택한 대로 가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과 만나니까 즐거워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팟캐스트도 하시죠, 뭐 방송도 녹화도 하시죠, 하셔야지. 강연도 하셔야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소속사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아내가 뭐 이렇게 기차표 끊어주고 그런 걸 제가 잘 못 끊어서 네. 그런 거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데 뭐 크게 이렇게 무리한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사실 그 시대 최고의 글쟁이, 또 그 시대 최고의 달변가,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하고 강박관념도 생길 것 같아요. 엄청난 스트레스 작업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진 않았죠.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읽고 그분들의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역량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말귀를 좀 알아듣고 아, 말귀를.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누가 한마디를 하면 저 말의 배경, 맥락, 취지, 의도, 목적이 뭘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그랬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혼나는 거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남의 글을 쓸 때는 어떻게든지 써내요. 안 혼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대통령 생각을 읽거나 이게 대통령 구술을 듣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쓰라는 말씀이구나 이 아는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쭉 꾸준히 갈고 닦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까? 방황도 중간에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뭐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했고요.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건데 그런 계기는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자네는 책을 써야 되네. 안 쓰면 특권을 누린 거네. 청와대 8년 경험을 꼭 책으로 쓰게. 그러면 이제 오늘 본인의 글쓰기,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적은 글쓰기를 만들었는데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글쓰기에 혹시 선생님 왕도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글쓰기에는 왕도가 있는 겁니까? 왕도가 있다면 제가 글을 잘 쓰겠죠. 근데 사실 글쓰기 강의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네.
이게 글쓰기 강의 듣고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죠. 근데 뭐 잘 쓰는 방법은 몰라도요. 어떻게 쓰면 잘 못 쓰는가는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몰라도 오답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을 안 쓰는 게 그렇죠. 잘 쓰는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잘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좀 낯설기 때문이거든요. 익숙한 거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익숙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일 글을 가깝게 하고 쓰는 거 그게 왕도 아닌가 싶네요. 네. 이번 그 내신 책에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 어떻게 보면은 저자의 의도라고 생각하는 그 한 줄을 뽑으면 남과 다른 글은 어떻게 쓰는가 라고 생각이 돼요. 표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 표지는 이제 편집자가 그렇게 달아가지고 저자의 그때부터 의도가 고민하기 아닌가요? 시작했어요. 예. 도대체 남과 다른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떡하지? 그거 이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알려주세요. 내 책 안에 있더라고요. 이미 내 책에서 찾았어요. 아, 진짜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남과 다르게 보고, 남과 이렇게 다르게 관찰하는 거죠. 또 남과 다른 질문을 하고. 남들이 다 보라는데 안 보고 나는 딴 데 보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과 그 보고 나서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탕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뭘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게 이제 남과 다른 글을 쓰는 출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다른 생각, 남다른 시선, 그것이 남다른 어떤 가치와 어떤 관점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을 쓰고 아내한테 칭찬받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글을 잘 쓰게 됐다. 이게 엄청난 아내의 예찬인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저의 글의 첫 번째 독자는 항상 아내예요. 아내 얘기를 많이 안 쓰면 이제 일단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요. 다행히 아내도 글을 쓰는 일을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전혀 두 사람 다 글과 무관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다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되게 또 그걸 갈구를 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아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분이 아내 없는 자리에서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정말 행동을 조심하게 됐어요. 네. 저도 참 궁금했던 것이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한다는 게 부부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책에는 뭐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싶고 역할 분담도 하셨다, 스토리 담당하실 거고 뭐 대사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은 89년에 했고요. 예. 만난 건 86년에 만나. 보통 그 정도 살면 졸혼을 생각을 할 텐데 네. 이게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같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제가 남자가 네. 말을 잘 들으면. 네. 손범수 씨는 잘 말을 안 듣다고죠. 아니 저도 존경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좀 잘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결국은 그런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글을 더 잘 쓰게 됐다는 것. 근데 그 사람이 아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런 한 사람의 존재만 있으면 네. 좀 살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자신감도 없고. 네. 근데 첫 번째 예, 가장 독자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일단 칭찬이 작가님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죠. 아주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네. 글 쓴다는 것은 육필, 손으로 쓴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타이핑을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육필의 연장이라고 보는 건데 디지털 시대에 다 휘발되어 날아가는데 뭔가를 종이에 볼펜으로든 만년필로든 꾹꾹 눌러 쓰는 그 아날로그적 질감, 그런 것들이 글쓰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뭐 문학소녀, 문학청년을 꿈꾸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죠. 다 한 번씩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펜팔도 쓰고 이런 게 손으로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꿈도 키우고 그랬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종이에 이렇게 낙서할 때, 낙서하듯이 쓸 때 생각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종이에 쓰면 이게 이제 이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편집이랑 이런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을 쓸 때는 이제 노트북에 쓰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더 나가서는 사실 그 신영복 선생이 그런 네. 얘기죠. 머리로 쓰는 것보다는 가슴보다는 손발로 쓰는 글. 그러니까 손발로 쓰는 걸 손발로 산 경험을 쓰는 거라는 거니까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이제 필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머리는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그 검색 이런 걸로 다 대체가 가능한데 결국은 인공지능 손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역시 이제 손발로 움직이고 그런 자기의 경험, 그런 스토리를 글로 쓰고 이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글쓰기가 더욱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그 원시인들이 그 이 동굴의 벽화를 그리듯이 알타미라. 예. 예. 이제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손발로 사는 시대. 예, 그 돌아가면 이제 글을 더 쓰게 될 거다. 아주 좋은. 아니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저자서문을 보면서 참 그 인상적이었던 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00여 권의 관련 서적을 다 읽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인용문도 너무 많으시고 근거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챕터 안에. 그래서 뭐 그런 거 호기심이 있는 거 찾아보려면 시간도 굉장히 더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책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100권 중에 좀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 있으십니까? 글쓰기 관련해서? 어느 책도 하나도 도움을 안 주는 책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건 그 은유 작가의 책인데요. 글쓰기의 최전선? 뭐 이런 책들이 최전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좋았던 게 일단 문장 자체가 좋더라고요.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그냥 문장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해요. 은유 작가의 시선이. 그래서 그 뒤로 뭐 박보검 씨인가 어디 잠깐 그분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책이 많이 팔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책을 너무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뭐 나는 좀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책에 저는 이태준의 문장 강화, 늘 글쓰기 그러면 아주 전범처럼 느껴지는 저희 시대의 책인데 뭐 감히 그 책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함을 갖고 계시기는 하시겠지만 그 책에 대한 느낌 또는 그 책과의 비교 이렇게 한 말씀 해보실 수 있다면 예, 지금 비교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바이블 같은 네. 책이죠. 다만 이제 제 책 아무래도 그건 이제 오래전 책이고요. 별로 재밌지는 않아요. 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는 재밌다. 재밌다. 뭐 이 방송을 거의 홍보 방송으로 사용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시죠. 예, 루틴을 매일 만드는 쓰죠.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매일 원고지 5매 쓰는 습관을 가져라 라는 팁을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훈 선생이 그렇게 네. 원고지 5매씩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매일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그때 이제 글을 쓰는 거. 하루에 30분은 글을 쓴다. 네, 이럴 수 있고 그 김훈 선생 같이 하루에 원고지 5매는 분량으로 잡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3번째 방법, 제 방법입니다. 그냥 하루에 한 꼭지 글을 아, 예, 그거를 뭐 1분에도 쓸 수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분량으로 뭐 2줄이 될 수도 있고 A4 용지 1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재량권이랄까 우연성 이런 걸 갖고 글을 쓰는 게 매일 쓰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루에 무조건 5매씩 써야 된다. 30분은 글을 써야 된다. 이러면 더 글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그렇게 한 꼭지씩 쓰자. 대통령의 글쓰기 쓴 이후에 이 책이 나오기까지 4년 반이 걸렸거든요. 4년 반 동안 뭘 했냐면 계속 방금 2,800개의 글을 썼어요. 네. 그 제가 한 꼭지 한 꼭지 한 쓴 꼭지, 게 매일 한 2,800개예요. 그러니까 2,800개의 글이 그야말로 용광로에 녹이는 기간이 2달이었던 거죠. 네. 이미 다 써둔 건 그렇죠. 있었고. 예. 예.
쓸 때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요, 그런 담배는 끊었고요. 평소에는 제가 안경을 안 끼거든요. 글 쓸 때만 안경을 껴요. 안경을 딱 닦을 때, 저 뭔가. 스스로 이렇게 글쓰기 모드로 이렇게 젖어드는 네. 느낌.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안경을 닦아요. 일종의 의식이네요. 네. 그죠? 이렇게 딱 전환하는, 네. 예, 그죠? 그래서 모드를 딱 준비가 전환하는. 되면 예. 안경을 딱 끼잖아요. 이걸 끼면 그때부터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무슨 드라마 같네요. 어떤 드라마 한 장면 같아. 예. 그 김훈 선생님은 네. 연필을 깎는데요. 연필을 연필을 깎는 거. 거의 그 무사가 칼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안경을 닦으면서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글도 기교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며 진정성이 있는가에 달렸다.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고 또 뭐 간디 선생도 그 자기 묘비 속에 보면 내 메시지가 궁금하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내 삶이 내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잘 산다는 의미는 성찰하는 삶을 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자성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삶. 그랬을 때 자기 양심도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그냥 그렇죠.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또 남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소통이라고 번역하지만 결과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공감까지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정보를 전달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 동사 잘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읽는 사람이 이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게 하는 것, 공감의 능력, 그게 저는 글쓰기의 궁극의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글은 읽히려고 쓰는 거죠. 그렇죠. 독자에게 읽히려고 어찌 보면 독자와 이렇게 같이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경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독자를 알아야죠. 그래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 수 있죠. 근데 독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입 능력이나 역지사지 능력 같은 게 있어야죠. 공감 능력이 없이 그냥 경주마처럼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고 사람 신경 안 쓰고 남들에게 관심 없고 이런 경우는 글을 쓰기가 어렵죠. 궁극의 기교는 있어서 전달은 되겠지만 심금을 울리는 그렇죠. 글은 그 못 사람의 쓴다.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쓰기 어렵죠. 굉장히 이제 큰 맥락으로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솔직하고 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랑을 기뻐하고 더없이 이게 조화롭긴 한데요. 아주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이게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조화롭게 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겠죠? 아니요, 저도 이제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읽기 듣기 중심으로 살아요. 남의 말 듣고 남의 생각 읽고 맞아요. 이게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말하기 쓰기의 비중을 그렇죠. 높여가야 된다. 읽기 듣기도 당연히 해야죠. 남과 네. 같이 공존하며 살려면 읽기 듣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는 말하기 글쓰기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순환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거죠. 지난번 녹화 때보다 훨씬 더 열려 있고 훨씬 더 자신감 있으면서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상당히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 강원국의 글쓰기 서문 마지막 대목이요. 네. 쓰느라 힘들었다. 이제 당신이 읽느라 고생할 차례다. 아, 그거는 사실은 제 글이 아니고요. 네. 일종의 오마주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 말씀입니다. 네. 그 봉화에 내려가서 좀 지났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같이 글을 쓰는 팀들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아마 밤새 힘들게 글을 쓰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면서 이거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니들이 죽을 차례다. 그 그렇지. 에피소드 맞아, 많이 맞아. 그래서 들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건 이제 쓴 거고요. 예. 그 요즘에 작가라는 타이틀이 꽤 유행이에요. 유시민 작가 이러면서 이제 또 강원국 작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유시민 작가 그러면은 작가로서는 일종의 경쟁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은데 감히 그 뭐 경쟁의 대상이라고 했다가는 이제 유시민 선생님 팬들한테 이제 그럼 혼나고요. 실제로 또 경쟁 대상이 아니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유시민 선생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저는 글을 그분보다 잘 쓰는 건 불가능이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유시민 선생님은 다른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글쓰기만 생각하고 집중하실 있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주 긍정의 힘입니다. 2014년에 이제 인터뷰 하실 때요, 첫 책 내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강원국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요즘, 제 나이 4살입니다. 이런 말씀 하신다면서요. 4년이니까 5년, 6년, 7년, 8년, 이제 4년을 강원국으로 사셨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때가 되게 쉬운 근방이었어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제 절반 살았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한 살부터 다시 시작. 이제 그것도 있었지만 진짜 의미는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읽기 듣기의 삶이었고 남의 글을 써주고 남의 그 일을 해주는 삶이었고 지금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이다. 내 말을 하고 내 맞아요. 글을 쓰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 살이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한 4-5살 먹은 거죠. 네, 4, 5년 지나고 나시니까 어떠십니까? 진즉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네. 맞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 이렇게 유머도 많아지시고 더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이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앞으로 강원국 작가는 어떻게 살아가실까도 아주 궁금해요. 어떤 작업들을 더 하실런지. 일단은 유시민 선생님을 넘어서야 되고요. 네, 첫 번째 단계. 네. 근데 그건 뭐 사실 좀 그렇고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정말 문학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디 가가지고 계속 글 이렇게 맞아요. 쓰라고 얘기는 하고 맞아요. 다니는데 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하려면 네가 한번 써봐. 글로 보여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수필이 되건 시가 되건 소설이 되건 시나리오가 되건 네. 글로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더 하고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작에 대한 네, 그렇죠. 열정이네요. 네. 예. 지금까지 사실 창작은 한 적이 그렇죠. 없어요. 네. 평소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거를 즐기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이런 강의 이런 게 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지금 창작 과정에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노래를 할 때 한다거나 그런 노래요? 건 안 하세요? 노래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래를 듣는 건 좋아하죠. 그럼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예, 한번. 네, 오늘 뭐 한글날 특집이니까 가사가 순수한 한글이 많이 그래요? 담겨 있는 순수한 그런 한글로만 된 시. 네, 그런 것들을 노래를 불러 드릴 테니까 강원국 작가님께서도 정말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이렇게 스타트해 주시면 저희 방송이 잘 만들어서 이어줄 겁니다. 아니, 이게 더 궁금해요. 우리나라 말로만 된 시로 된 노래 어떤 걸 부르실지. 교수님이 더. 이거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되돌아 나가고
여기까지. 연습 많이 하셨는데 아니, 안 정말 시켰으면 큰일 날 아니, 뻔했네. 1시간 전부터 연습했어요. 제가 사실. 1시간 일찍 왔어요, 아니 제가. 오늘 진짜 잘하셨어요. 평소에 비해서. 정중 시인의 향수 중에 네.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런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아니 제가 아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즈음에 네. 이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는 아, 거예요. 네.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씨. 네. 예. 그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새롭게 꿈을 꾸겠다 말해요. 정말 난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녹화가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 정도는 하는데요. 오늘은 노래방을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대낮부터 좋습니다. 좀 들고요. 네. 글쓰기 이제 후속작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뭐 책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딱 보니까 우선 청소년 글쓰기 도서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도서관은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 공직자들을 위한 글쓰기 책. 네, 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글쓰기 책을 많이 사볼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시장이 넓어져서 내가 할 게 너무 많다 막 그러니까요. 신나신 눈빛으로 이 자신감과 야, 이게 저희가 두 번째 모셨는데 세 번째는 모시기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책의 한 구절, 내 인생의 한 구절 소개해 예. 주시죠. 저는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한번 저 읽어드려볼까요? 네. 네. 기적은 유성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들꽃처럼 때가 되면 을에 피어나는 것도 아니다. 기적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만 남아있을 때 비로소 기적이 기적처럼 오는 것이다. 이야, 숙연해지죠. 네. 참 우리 역사라는 게 그냥 어떤 날 해가 뜨듯이 갑자기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민초들의 노력과 함성, 피 이것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뜻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거 기적처럼 이루어졌어.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요, 저희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이 책을 가지고 강원국 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보통 이제 글쓰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좀 피하세요. 근데 저희 이 책을 읽은 저희 이제 팀들도 다 공통적으로 그런 가르침보다는 굉장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하는 응원을 받은 격려. 느낌이었다라는 후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불러주신 노래도 사실 최근 들어서 젊은이들이 가장 응원받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불러주셔서 저희도 정말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 책도 기다리겠고요. 또 다음 만남도 기다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책방 북소리, 오늘은 좀 든든한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